자, 이번에는 B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장님이 책을 같이 쓰셨어요, 그죠? 네. 이재명의 스피치 이번에 책 새롭게 나왔거든요. 네, 현재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셔야죠. 아, 죄송해요. 네. 네. 저는 스피치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트워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12년 차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스피치 컨설팅이라는 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저는 주로 이제 기업들 IR 피칭 많이 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연설문을 직접 대본을 작성해주고 그리고 그 대본 발표를 코칭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선거에 나갈 때도 연설문 작성 도와드리고 그리고 스피치 코칭, 기본적인 발음 발성 그리고 비언어적 메시지 그리고 의상 스타일까지 다 코칭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라든가 코칭이 많이 필요하던데. 이미 코칭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을 잘못. 안철수 후보는 자기 말하는 법을 몇 차례 바꿨어요. 한 10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안철수 말하는 목소리의 톤, 화법. 그런데 주요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바꿔요.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꽉 한 번 했잖아요. 누굽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바꾸더라고. 카메라를 어디 봐야 되나요? 네. 카메라 여러 군데 있으니까 신경 여러 군데 쓰지 있으니까 마세요. 네. 습관이 되어서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그대로 흡수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 전에는 파워 스피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꽉으로 바꿔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렇게 코칭을 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잘 따르는 심리적으로 볼 때 파워 스피치는 네. 이재명 후보가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 고승덕 변호사 예. 네, 그것도 그게 파워 스피치구나. 네, 사실 파워 스피치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진정성이거든요. 진짜. 그런데 진정성이 빠지고 소리만 지르면 그 사람들은 진짜랑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웠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네. 사례. 안철수 후보의 꽈도 실패한 사례죠. 이제 최근에 목소리를 또 한 번 바꿨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스피치 코칭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스피치를 이제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색깔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나한테 와라. 이 스피치란 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스킬을 주고 이대로 공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스피치가 아니라 자기의 색깔대로 하고 본인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스피치인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외워서 말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고 경우가 많아요. 깜빡하고 뭐였지 하시다가 결국에 잊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평가하시는구나. 근데 두 분이 어떻게 하다가 야 우리 이재명 스피치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리와 말하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심리를 얘기하시면 또 박 대표님은 이런 스킬을 쓰고 있다. 기술을. 이재명 후보가 기술이 뛰어나다. 심리적 면과 기술적 면을 예. 동시에 비교해봤다. 그걸 이제 얘기하다가 책을 하나 쓰면 어떨까.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반반 정도 쓰려고 했어요. 예. 근데 동영상을 분석하니까 쓸 게 없어요. 윤석열 후보 쪽은 교재를 쓸 수가 없다. 예, 부록으로 이렇게 돼. 부록으로. 중립적으로 책을 써야 하니까 네. 최대한 두 후보를 영상을 똑같이 분석해서 글을 쓰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봤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국정감사 때부터 최근 영상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봤는데요. 힘들었겠다. 제가 그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부록으로 들어간. 쉽게 하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분석할 기술이 없다.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는데요. 자, 샘플로 들어볼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멀리 변방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야, 파워 씁시다. 네, 2016년 6월에 촛불 집회 현장에서 한 연설인데요. 네. 이 연설을 보시면 변방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이다라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하세요. 첫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첫 시작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해요. 뭐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가 아니라 저기 변방에서 왔다. 첫 말을 항상 재밌게 하시거든요. 전라도 강연을 가시면 거시기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앞에서 강연을 하실 때는 자신의 청년 시절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공감대 형성을 하세요. 최근에 3프로TV에 나오셔서는 주식한 이야기를 또 자연스럽게 꺼내시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거든요. 첫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시작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라는 표현. 좋은 연설은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의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영화가 끝나면 명대사가 떠오르잖아요. 이 연설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 라는 말이 뇌리에 각인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연설을 잘 하십니다. 스피치 대표님 맞네. 맞죠? 이재명 후보는 비유법의 달인이거든요. 대통령은 머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냐.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죠. 머슴이라는 표현 하나로. 그러면 해고할 수 있네. 제낄 수 있네. 제낄 수 있네.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촛불 연설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를 수 있다. 대통령은. 그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죠. 들어오는 문장이네. 쫙 뒤집으면 노동자는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네. 네. 네, 그 내용을. 네네. 노동자가 아니니까 자를 수 있다. 야, 자,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 나 이건 처음 봤는데.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젊었어요. 예. 공익 추구형 정치인의 정확한 면모를 보여준 장면 아닙니까? 일반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 봐 저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 연설하는데 누가 안티를 건다? 네.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죠. 예, 그냥 싹 이렇게 모른 척. 혹은 뭐 대인인 척하면서 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딱 물어본단 말이죠. 뭐라고 하셨냐? 아주 뭐 표 떨어지는 짓을 했죠. 표 떨어지.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걸 봤을 때 묵과하지 않는구나. 인상적인 네네. 장면이네. 윤석열 후보는 방어적이고 회피적이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 스타일입니다. 정면 돌파를 하려면 시간을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했다거나 위기가 있으면 뭐 한 달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즉각 대응을 정말 잘합니다.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돌파하는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나가는 그런 점이 이제 있다. 되게 명연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현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치를 많이 하시는데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신뢰가 있으신 분이구나. 자기 신뢰? 예. 자기를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신뢰가 굳건하면 네. 천재면
난 만재인데. 네, 비슷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인상적이네요. 저는 이건 처음 봤어요. 자, 토론 때네. 이제 답변 들으시죠. 제가 보니까 예. 이재명 시장이 너무 편가르기를 절대 편가르기 안 한다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편가르기 딱 해서 예. 가난한 사람에게 쓰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네. 자, 첫째로 가난한 자 편들었다는데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가는 일이죠. 그게 국가의 부여에 대한 의무입니다. 말 잘하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편들기 정치를 한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아니요부터 시작하잖아요. 편갈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정치의 본질을 얘기해버리잖아요. 이 본질 얘기하면 또 상대방이 기죽지 않습니까? 프레임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끌고 와버립니다. 자기 쪽으로. 그렇지.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전장을 자기 쪽으로 그렇죠. 끌고 오는 거죠. 낚시성 질문이거든요. 이런 게. 아니요, 그러면 편가리가 아닌 이유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끌려가야 되는데. 네네. 그걸 그 프레임을 딱 깨버리고. 깨버리는 거죠. 전장을 자기한테로 하죠. 그렇죠. 정치 본질이 이거잖아. 그럼 네. 때로운 정치의 본질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준비 안 돼 있거든. 그렇죠. 상대방은 억강부약을 아는 나름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는 나름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허우적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물을 수도 없고. 예. 두 개의 수를 한꺼번에 던진 건데 재밌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만 떨어져.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다시 넘어서 그 아이들 건져와야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감정 소통을 정말 잘하세요. 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소통을 하시는데 내가 느낀 아픔을 상대방이 강하게 공감해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울어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치유 효과를 느끼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기자회견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박근혜. 네. 그때 한 20분 정도 연설을 쭉 하는데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로 뚝 흘리셨어요. 박근혜. 네. 그때 악어의 눈물이다. 더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감정 소통의 기초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진정성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해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해서 네. 초당 눈 깜빡거리는 횟수 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왜냐면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근데 네. 사람은 알죠. 네. 설명하지 않아도 저 눈물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더 분노가 생기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국가 지도자의 말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후보가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고 또 소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진심이 담긴 감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보다가 팬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렇게 됐죠. 2016년 영상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처음엔 저도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싫어했어요? 싫어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좀 약간 비호감적인 이미지도 있었죠 조금은. 네. 근데 이제 왜냐면, 한번 분석해보자. 네, 분석하니까 아 이분은 천재구나. 스피치의 천재구나. 역사적으로 기록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책까지 쓴 거죠. 이 영상을 보셔도 시민들 표정이요. 진짜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눈빛이에요. 네, 왜냐면 한가운데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해준 사람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네. 저 양반의 특기예요, 특기. 네. 그 한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거. 네. 보통은 저렇게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분들 앞에 서지 가운데 들어가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가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일 뿐이지 그 일원이 되진 않거든요. 네. 이 양반의 특징이 그 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쑥 들어가지고 같이 일원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네, 그 어떤 권위의식도 느낄 수 없고요. 제가 만약에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대신 억울한 마음을 말로써 표현해준다면 아주 빠른 치유를 보일 것 같습니다. 팬된 거 맞네. 이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계속 팬이 보다 됩니다. 보면 윤석열 후보 계속 봤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계속 영상을 보면요. 참 이재명 후보 영상을 쭉 보면 감정적 정화를 느끼거든요. 네, 제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영상을 봤을 때는 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상처가 생각이 악화되죠. 많이 들고. 상처가 상처가 악화되죠. 하여튼 소장님이 이런 게 있어요. 조용히 있다 팍. 자,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500개에 이르는 정책에 수혜자 645만 명, 금액으로는 9,997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각 복지 정책들을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자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업을 스스로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 자기 지배의 원리를 관철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성남시가 그간의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들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1,200억 원의 지방채조차도 매년 160억 정도씩 갚고 있습니다. 네. 묘한 측면에서 끝났네. 네, 이 연설은 무대본 연설이에요. 이상적이에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감탄하는 점은 뭐냐면 저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외우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공식적인 공문에 써 있는 문장들이 이게 저거를 머릿속에 넣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걸 참 잘해. 네, 맞아요. 저도 정부 부처 행사 진행을 10년 넘게 해왔는데 저런 딱딱한 단어 오프닝 외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 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번씩은 대본을 참고하면서 앞을 보면서 대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런 딱딱한 공식적인 말들을 네,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공문이 나와. 맞아요. 네. 내가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보다 나은데 내가 그거 보고 이 사람 이거 천재다 이거. 그거 못해요. 진짜로. 내가 말하기 말해본 사람이거든요. 저거 못해요 저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천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이 생각을 부분의 했어요. 천재는 확실해요. 네, 맞아요. 네. 말을 하기 가르쳐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보통 이제 국가 행사에서 나와서 연설하실 때도 주머니에서 꺼내시잖아요, 연설문을. 아니면 왜냐면 프롬프트가 있다든가. 네, 머릿속에 저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영상을 쭉 보시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시구나. 두 번째 놀라운 점은 네. 저런 문장이 머릿속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문장을 머릿속에 꺼내서 말하기에 급급한데 이 양반이 거기 감정을 담아요. 말할 네. 때 보면 따박따박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30분 동안 무대본으로 연설을 하면 이렇게 말이 끊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말을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안 끊어져요. 네, 쭉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약도 들어가고요. 감정을 어떤 담아. 포즈도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아주 기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게 제일 놀라워요, 저는. 연단에 서서 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근데 못해. 난 못한다, 이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인용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난 거죠.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항상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재밌는데, 이거? 지금 비록 소수여서 지금은 당장 발길을 껴돌리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제나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조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잘하네. 이거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야, 잘한다. 이게 파워 스피치 아닙니까? 그렇지. 와, 이건 안 되지. 안 됩니다. 책에도 제가 과 썼어요. 네, 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썼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네. 강사는 이걸 그렸죠, 머릿속에. 네. 근데 꽈가 나온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타고나야 된다, 이것도. 네. 야. 타고나는 것도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승화가 성공해야 된다.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이 하나로 합쳐져야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념과 말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 이게 계속 된 사람만이 사실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목소리에만 꽈가 실리는 이게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저것도 내가 못하겠는데? 나는 저런 표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런 건 못하겠는데 저거 야 대단하다. 제가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닥쳐! 한 두세 문장이 끝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집에서 혼자 타자 치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왜? 그냥 슬프더라고요. 사람 마음 울리는 게 있어. 네. 여심을 울리는 게 있나? 네. 그래서 네.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갈 때는 가수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공연장에 가잖아요. 음원으로 들으면 되는데 굳이 공연장에 가서 듣는 이유는 바로 그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 파워 스피치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스피치를 들었을 때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요 연설이 그 201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을 때 지지자들한테 가서 한 연설이거든요. 지지자들의 상태가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좌절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이 파워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대중들이 힘들어하고 처질 때 우리 불지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실려서 발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번 듣고 나면 이제 지지자들이 그래 이번에는 안 됐지만 2022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승패를 가르는 장수의 한마디 연설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이쪽은 열세야. 지형도 불리해. 그런데 불을 지르는 그 연설이 그 전투의 양상을 바꿨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런 연설을 듣고 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런 힘이 있네. 맞아요. 이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연설 문화가 많이 후퇴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좋아하는 그렇지. 노래나 좋아하는 영화는 있는데 연설이 없잖아요. 이제 이 연설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연설 중에 하나군요, 이게. 저는 이런 에너지를 가진 분은 이런 진정성에 기초한 에너지를 갖고 파워 스피치를 하시는 분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보람의 연설 중요하죠. 전설적인 연설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유명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 연설가 스타일은 아니고 연설가가 다시 나왔네. 저쪽은 연설가는 없어요. 저쪽은 연설 대신 총으로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인상적이다. 다스베이더 아니야, 이거는. 맞습니다. 경선이라는 게 극적인 과정이어서 희노애락이 막 하잖아요. 경선 과정 중에 가장 분했을 때. 별로 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옛날에 뭐 난 더 했는데 뭐.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예. 슬프고 외롭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아, 그건 사실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방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 지도부에서 경쟁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건 좀 가름을 타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재산이 늘었다. 변호사비 많이 냈을 텐데 왜 늘었냐? 누가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아니, 재산이 줄었는데요. 3억이 넘게 줄었는데 당에서 팩트니까 지급한 내역들이 다 있으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건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약간 섭섭하죠. 반면 절묘한 데서 그러시네. 편집을 아셔.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하시죠. 솔직하죠. 첫 시작을 본인의 스타일대로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하시면서 웃음을 이끌어냈잖아요. 무장 해제가 되죠. 일단 웃으면. 네. 네, 맞습니다. 솔직함에서 오는 신뢰감을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를 스스로 아웃사이더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기 말 못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윤석열 후보가 나 바보다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거를 알고는 있을 건데 그거를 자기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죠. 꺼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꺼내잖아요.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 꺼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섹시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 기준인데 자기 약점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놀 때 그럴 때 섹시해지거든요. 보통은 그거 감추려고 막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자기 약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놀 때 자기를 스스로 놀리고 그러면 그 사람 섹시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달관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고는 그걸 농담의 소재로 삼기는 힘듭니다. 달관은 모르겠는데 섹시는 해요.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국민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국민을 믿어준다는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푹 빠졌어. 네, 네.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믿어준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면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양반은 기성의 체계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고 도움을 얻을 곳은 일반 시민들밖에 없다. 재벌이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뭐 언론사들이 특별히 도와주겠어요? 이런 말이 그 안에 함축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안 도와줘도 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러면 저런 말을 저런 말을 못하죠. 못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잘 판단해서 이 길이 옳다는 걸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이 양반이. 네. 또 있네. 잠깐만요. 오늘은 요것만 볼까요? 아, 이게 재밌어. 이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공정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힐까 싶기는 한데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표, 화난 거 아니에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소위 단속한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잠깐만 제가 잠깐만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불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제가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지 말까요? 가져놨네 지금. 본인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들어보시죠. 왜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봐요. 말 끊지 여러분이 말고.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실제 신고 들어오면 그럽니다. 네, 그런 점도 있어요. 내려가서 보면 뭐 먹을 수가 없다. 이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이게 음식을 먹는다.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갔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그 아니, 자꾸 너무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계곡 정비할 때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단 안 가잖아요, 이런데. 안 가죠. 네, 도지사 안 가지. 국장 네. 보내지. 그렇죠. 국장 해결 못 하지 절대. 네. 그래서 해방 이래 아무도 뭐 해결 못 했지. 네. 이재명 스타일의 개가라고 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저거 사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화나 있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서 소통을 불법은 하신다는 불법인데 내가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았어.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지. 그걸 때려 부시려고 하잖아. 불법은 알겠지만 화나지. 네. 그거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 상황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 풀어가시더라고요. 막 삿대질하면서 화내시다가 막 끄덕끄덕 하시죠. 나중에는 들으시면서. 불쾌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대응이 제일 현명한 대응이었다고 봐요. 불쾌한 게 당연하지. 나도 불쾌해요. 맞아요. 불쾌한 거 가지고 따지면은 결론이 안 나요. 불쾌한 애 척도가 어딨어. 근데 불쾌한 건 당연한데 나도 불쾌해. 라고 말하면은 그치. 네. 씨발. 서로 불쾌한 거 맞지? 불쾌한 걸로 따질 수는 없지 여기서.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맞아요. 이 주민 중에 한 명이 좀 머리가 영악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표 얘기를 자꾸 꺼내요. 그렇지. 당신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진다. 이재명 후보가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나 표 얻을 거면 이런 자리 안 왔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네, 좋게 좋게 그렇죠. 잘 해결하자고 하지. 좋게 좋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표 떨어져도 나는 할 건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 해주지 않아요. 우리 응어리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용기 있는 말이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토론에서 아주 뛰어난 점은 규칙을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고 계속 상대방 말 끝까지 듣고 얘기합시다. 여러 번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민 하나가 어기고 또 끼어든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다른 주민이 말리잖아요. 말 끝까지 들으라고. 야, 우리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했잖아. 그렇죠. 왜 규칙 깨? 그러니까 이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 혹은 방청객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항상 규칙을 잘 지키고 그 규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칩니다. 윤석열 후보랑 토론하다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반칙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대1 토론했었어야 되는데. 아까워. 엄청 규칙을 깰 건데. 희대의 네. 토론에 나왔을 텐데. 자, 소장님, 재밌었거든요. 두 분이 나오니까 아주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 영상 가지고 얘기하니까 확확 와다. 요거 다음 주 한 번 더 합시다. 네, 그리고 책은 제가 이제 막 도착했거든요. 네. 네, 서점에 깔리기 전인데 제가 한 권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놓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재밌죠? 이재명 후보가 처음 상경하여 자리 잡은 데가 성남 빈민촌이에요. 거기서 중학교를 못 가고 공장 갔던 거거든. 그래서 10대를 공장에서 보냈죠. 거기서 혼자 독학해가지고 대학을 간 것이고 사실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변호사를 시작했고 시민단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이 시작된 거예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성남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한 연설이에요, 이게. 원래 대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 탓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봐요.
이재명은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 어머니는 이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 2층 건물에 우리 여기 상대원 시장 상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면 10원, 변을 보면 20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좌절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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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덟 가족이 관지합방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더군요.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저는 압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가까이 있기만 한다는 것도 권력이 됩니다.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런 저의 이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조금만 고통을 견뎌내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와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